하는데도 예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결혼을 하고 한탕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9억을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50%에 해당하는 4억 5천을 줘라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가격으로 그 재산 분할 대상액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안녕하세요. 따뜻한 깡변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이혼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하다 보면 와 진짜 이 상대방은 너무 양심이 없다. 이러니까 이혼을 당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유책 배우자라고 하죠. 뭐 바람을 피시거나 기타 다른 잘못을 하신 분들 혹은 이혼하면서 과도하게 재산 분할 등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이혼하는 데에도 예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이혼 소송 중에 가장 양심 없게 느껴졌던 빅3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례는 혼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신 부부셨어요. 거의 3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오시면서 자녀들도 다 장성을 했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두 부부가 생활하면서 쌓아놓은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고 결국 이제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던 환경이었죠. 근데 그 배우자 남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병으로 병원 생활을 했었었고 특히 최근에는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인해서 수술과 병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당연히 모든 간병과 간호 그리고 모든 보살핌을 맡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하다가 남편의 핸드폰으로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던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픈 와중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발병은 갑자기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전부터 바람을 계속 피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부가 주말 부부 생활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상황을 모르다가 아프면서 간병하는 와중에 아, 여자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간병하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 기간들을 지났는데요. 그 남편이 완쾌하자마자 본인이 별거하면서 지내던 곳으로 가서 그 여자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여자와 성관계도 하고 그런 정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뢰인께서는 전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말 이혼을 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제가 그 남편을 왜 양심 없는 배우자라고 했냐면 바람핀 여자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는 취지로 서면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오히려 우리 부부 사이에 원래 다툼이 많았고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년의 세월 동안 조강지처로 본인을 잘 보살펴준 사람을 뒤통수를 때려도 너무 세게 때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을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양심이 없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이혼 사건 중에서 남편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에도 전혀 동참한 바가 없었고 아이가 있는 시간에 그냥 본인은 계속 게임만 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충당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혼을 하면서 갑자기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엄청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꼭 키워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하면서 부부 사이가 원만하게 정리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혼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 대한 것도 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평소에 자기에게 애정과 관심도 없던 사람에게 양육을 받게 되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더 우울해졌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육비의 문제를 가지고 아이 양육권을 남에게 주거나 내가 갖겠다고 하시는 배우자들은 정말 그 자녀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 양심 없는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것도 있지만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자기가 쓰려고 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어쨌든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할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 양육에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다행히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육 환경이나 그동안의 양육 태도 등을 볼 때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훨씬 적합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산 분할에 있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배우자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결혼하신 지 5년 정도 된 분이셨고요.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 혼인에 대한 귀책 사유는 양측 모두에게 있던 경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위자료는 쟁점이 되지 않았고 결국 아이도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만 쟁점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부에게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시가가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억 원 정도의 매수를 한 부동산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혼인 생활을 거치고 또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한 8억에서 9억 정도의 시가로 형성이 된 것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는 이혼 소송의 1심 종료 시의 가격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가격으로 그 재산 분할 대상액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9억을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50%에 해당하는 4억 5천을 줘라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배우자가 집을 나가게 된 다음부터는 이 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보내준 것도 아니었고 이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그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본인이 부담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기간 동안에는 전혀 기여도가 없었던 경우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기여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본인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라 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너는 별거 기간 동안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시가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별거 기간은 제외하고 그 전에 가액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분할의 기여도를 나눈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그 부동산을 아내가 매수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제 매수를 망설이고 있었는데 전세를 갈까 했는데 이제 아내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을 사게 된 건 아내의 기여도가 컸어요. 근데 이제 집을 나가고 나서 시가가 오를 동안에는 한 게 없으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은 기여도 없으니까 그 전에 것만 가져가라 했을 때 다시 소를 제기한다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 아내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가 항소를 제기했는데 그 항소심의 결과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승산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아내가 뭔가를 더 입증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재산 분할을 받아갈 권리가 있다는. 근데 그 사이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입증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기여라는 게 본인도 나가서 일하고 이런 게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나가서 일했지만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했잖아요. 이 집에 생활비를 준 것도 아니고 부동산 대출 채무를 갚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모으고 내가 먹고 입는 데만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우자한테 기여한 바가 전혀 없죠. 공동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기여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산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결혼을 하고 정말 한탕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쨌든 삶을 잠시나마 함께했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시면서 너무 돈으로만 얽히지 않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장기적인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는 이혼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양심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신가요? 듣다 보면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는 주장들이 많을 텐데요. 그 주장들은 모두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변호사와 함께 항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